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급 대책 발표를 할 거다. 예상은 많이 했죠. 여러 곳이 발표가 됐는데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입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서울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용산입니다. 용산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쪽에 정말 노른자 땅, 빈 땅이 있죠. 용산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원으로 생겼는데 이 크기가 감이 없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 여의도 서쪽에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15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의도 국회의사당이랑 크기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근데 이곳에다가 1만 호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여기를 이제 정비창 기지라고 불렀는데 1호선 국철이잖아요. 국철이 이 안에서 정비를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용산 정비창 부지 이렇게 불렀다가 지금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렇게 불렀다가 서울의 중심, 세계적인 업무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서울 코어로 또 부르기로 했다가 이제는 임대 코어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국제업무지구에 용적률을 막 1000%씩, 쉽게 말해서 막 100층짜리, 용산의 테헤란로, 아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같이 막 이런 식으로 업무지구, 원래도 주거나 공원 이런 게 계획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대규모 슈퍼 업무지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강남 광화문에 있는 본사들도 이 슈퍼 업무지구로 많이 이전을 하겠죠. 그 외에 중대형 해외 기업들도 국제 업무지구라는 이름에 맞게 많이 유치를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도심 핵심 입지에 집중한다. 용산이 도심의 핵심 입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공자원, 정비창 부지였죠. 정비창. 정비부지인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을 한다. 아파트를 낮게 짓지 않고 높게 짓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기존 계획보다도 2배, 3배 확대된 계획 1만 가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왜 하필 용산이냐? 용산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초대형 도심 개발지 글로벌 업무지구로 계획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국제업무지구의 정체성이랑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게 임대아파트 1만 호가 국제업무지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반응은 두 가지예요. 좋다. 서울 중심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넣어줘야 우리 서민들도 청년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싫다. 서울 중심 노른자 땅에 경쟁력 있는 업무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외국계 해외 대형 기업들도 많이 유치를 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살려야 된다. 좋다, vs 싫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제 의견은 좀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어떤 곳인가? 서울 한복판의 마지막 역대급 크기의 초대형 개발지입니다. 원래는 글로벌 업무, 상업, 문화,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만 가구라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임대 아파트가 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헬리오시티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잠실 엘스 플러스 리센츠 이 정도가 1만 세대가 되는데 이런 게 들어온다?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해도 이 임대 아파트가 국제 업무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의 핵심은 일단 계획을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아파트를 높게 짓겠다. 1만 가구를 공급한다. 2028년 착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4천 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래도 업무지구만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주택이랑 공원이랑 중간에 길도 만들고 강변북로랑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용적률을 상향해서 1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입장은 핵심 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 직주 근접 강화. 용산이니까 서울 어디를 가든지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국유지의 극대화. 일단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해도 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기 외곽에서 서울 중심까지 출퇴근해야 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거를 해소해 주겠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랑 투자자들이 또 우려하는 점들이 있어요.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정체성 훼손. 세계적인 업무지구를 만드는 것 또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계획을 해서 나라의 경쟁력을 확 살릴 수 있는 맨하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한강변에
정말 좋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 희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뭐 이 이야기고, 용산에서도 한남동이나 이태원 쪽은 고급 주거지로의 인식이 딱 박혀 있잖아요. 뭐 용산 사러, 한남동 사러, 동부이촌동 사러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임대가 무려 1만 세대가 들어온다. 용산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 거기 임대 아파트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이나 주거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좀 있다. 그리고 다른 핵심 지로의 확산. 용산도 임대 아파트 1만 세대 도시가 되는데 뭐 다른 지역은 또 못 만들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예전부터 이야기 나오던 태릉CC, 과천, 뭐 성남 뭐 이런 곳들은 뭐 이런 것들도 논쟁의 거리는 되는데 용산에 비하면은 뭐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아요. 자,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자, 이게 공급 뉴스 하나로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출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착공이랑 입주까지는 몇 년씩 걸립니다. 뭐 10년까지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획보다 항상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중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용산이라는 입지적 가치, 한강, 서울의 중심, 교통 인프라, 정말 좋은 땅에 임대 아파트 10,000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중장기적 구조로 봐야 됩니다. 2028년 착공 목표는 아직 멀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착공이 될지는 미지수이고 입주까지는 글쎄요. 보통은 계획보다 몇 년씩 미뤄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처로서의 용산의 가치가 나빠질 것이냐, 그거는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정책 발표를 해석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자,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이냐, 규제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도심의 핵심 입지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정부에서는 용산이라는 서울에서도 핵심 알짜배기 한강변 땅에도 임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발표를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이 구조적 변화가 계속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개인 상담 요청이 많아서 상담하실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개인 상담 게시판 링크 달아놨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답게 질문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질문 남기시면 답변까지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공지사항을 클릭하시고 공지사항 안쪽에 있는 올패스 가입하기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립니다. 길어야 하루 이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올패스 회원은 게시판 앞에 올패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답변 드리고 있어요. 부동산 궁금증 많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고 질문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